이제 화학결합 중에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배울 거고요. 저번에는 이온결합 배웠던 거고,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에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하고의 결합.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게 이온결합이고, 그러면 이제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비금속끼리 결합할 경우에는 비금속끼리 결합하려면은 어떻게 되나. 비금속은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그 전자가 서로 필요하거든요. 비금속 원소들은.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안정한데 전자가 하나만 있잖아요. 얘는 전자가 하나 모자란 거고 얘도 하나 모자란 거야. 누군가한테 만약에 그냥 뺏긴다, 이렇게 뺏길 일도 없겠지만, 그럼 뭐 얘는 안정화 되더라도 뭐 얘는 안정하지 않겠죠. 뭔가 이제 비금속끼리는 서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엄청 현명한 게, 이게 서로 같이 공유를 해요. 희한하게도 얘도 두 개가 필요하고 얘도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씩 내놔서 전자쌍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전자쌍을, 전자쌍이잖아요. 전자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원자 핵들이 서로 잡아당겨. 이거를 서로 전자를 가운데다 두고 서로 잡아당겨. 그러면 이제 전자쌍이 있는데 서로 양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자쌍을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면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전자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수를 가지게끔 그만큼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형성이 될 때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가 8개 필요합니다. 8개. 그러면 결합을 2개를 하면 돼. 결합을, 공유 결합을.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나를 했어. 이제 원래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결합을 또 하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럼 전체적으로 8개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쵸? 근데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좋은 거니까 하나만 공유 결합을 하면 되거든요. 하나만. 그래서 이거 하나 했어. 얘도 하나 했잖아. 공유 결합이 된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산소랑 수소는 결합을 하나씩을 해요. 결합을 우리가 결합선으로 나타내는데, 결합선 하나에는 그 공유결합을 하나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야. 이게 결합선 하나가, 이 결합선 하나에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야. 이게 2개가 전자 2개가 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한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종류, 단일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이 하나만 이렇게 존재할 때, 이게 이제 하나죠. 결합이 하나의 결합이 존재할 때 공유결합이 하나, 단일결합이라고 한다. 단일결합. 그러니까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가 8개잖아. 7개잖아. 7개. 8개가 되려면 전자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결합을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그래서 F는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나만 합니다. 단일결합이죠. 이렇게 단일결합. 플로린 뿐만 아니라 뭐 BR이라던가 뭐 CL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도 다 단일결합이에요. 같은 족이죠. 같은 족. FCL, BRI 이렇게 같은 족이잖아요. 요런 애들은 하나만 해. 하나만. 결합을 하나만 한다. 자,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물이 될 때는 단일 결합을 2개를 한 거야. 산소는 결합을 2개를 해야 돼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공유 결합을 2개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8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쵸? 근데 이제 수소랑 각각 할 때는 단일 결합을 2개 하는 거고, 자기네들끼리 할 때는 이렇게 이중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2개가 원자 원자 사이에 결합이 하나, 2개 있잖아요. 요렇게 그리면 이거는 이제 이중 결합이다라고. 이중 결합. 결합을 2개를 한 거다. 근데 요럴 때도 사실 결합을 2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 2개를 한 거고, 이건 이중 결합을 1개 한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알면은 결합을 몇 개 할 줄 알 수가 있어요.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이야. 8개가 되려면은 결합을 3개를 해야 돼, 3개. 하나, 둘, 셋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에 6, 7, 8. 8개 옥텟 규칙 만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3중 결합을 하고 결합 선을 3개를 이제 그어 놓습니다. 이런 거 3중 결합 한다라고. 3중 결합. 근데 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봐봐. 자기가 그려. 자기가 자꾸 그려야지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수소는 결합을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질소는 3개를 해야 돼. 그래서 수소 3개랑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자기네들끼리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3중 결합 하나인데, 뭐 수소랑 만나서 안정화되고 싶다. 그러면 결합을 하나, 둘, 셋 하면 돼. 단일 결합 3개를 하면 되죠.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퍼즐 같은 거야. 퍼즐 같은 거여가지고, 뭐 산소나 아니면 산소 밑에 황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결합을 2개를 하죠. 2개의 공유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 질소나 질소 밑에 인이거든요. 요런 애들은 3개의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탄소는 결합을 몇 개 할까? 탄소 4개 해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야. 나중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거 그릴 텐데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을 4개를 하게 됐어요. 4개 공유결합. 그래서 CH4. 그렇죠. 그래서 CH4예요. 그래서 CH4가 왜 CH4냐면 1에서 CH4. 4개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CH3는 안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옥텟 규칙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CH4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4중 결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C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면 뭐 이러면 될 것 같거든. 이러면 8개가 되잖아. 8개. 근데 4중 결합은 없어요. 이거는 전자가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들 간의 반발력 이런 게 커져 가지고요. 그래서 3중 결합까지만 있는 거고 4중 결합은 없다. 4중 결합은 없습니다. C2는 없죠. C2는 없어요. C2는 있지 않고 3중 결합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아세틸렌 뭐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4개 해야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애는 있어요. C2라고 하는 애는 없어요. 다 있는 게 아니죠. 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결합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자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아. 사실은 불안정해지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저기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지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안정한 상태가 돼. 에너지가 낮아져요. 근데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거리만큼, 요 거리만큼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여기 밑에 써 있구나. 거리가 이제 요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 간 거리가 74 피코미터만큼의 거리를 유지를 해요.
근데 이 핵 간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핵하고 핵 사이 거리 말하는 거예요. 요게 딱 붙어 있으니까 거리가 빵일 것 같잖아? 그건 아니고 핵 간 거리 말하는 거야, 핵 간 거리.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은 전자들 있지, 전자들. 걔네들 간의 반발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핵 간 반발력도 있어요. 핵 간의 반발력. 핵은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너무 가까운 거는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해서 불안정해지는 거고, 이쪽은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워지긴 해. 그러니까 인력이 있다라는 거는, 인력이 우세하다라는 거는 잡아당긴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제 밀어낸다는 소리야. 인력 때문에 가까워지고 반발력 때문에 멀어지고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너무 가까우면 전자와 전자,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진다. 인력이라는 건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가까워지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거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떼내려면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애를 내가 이거 떼내고 싶어. 그럼 에너지를 내가 얘한테 줘야 되거든. 이렇게 떼내게. 뭐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떼내는데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되게 멀리 있을 때에 비해서 만약에 결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436kJ/몰인데 1몰의 수소가 분자가 생길 때 436kJ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요. 거꾸로 요런 애를 내가 이제 분해를 해야겠다. 분자 상태로 이렇게 떠도는 애를 내가 분해를 해야 된다. 그럼 에너지를 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분해가 되는 거야. 분자 상태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유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유결합 에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결합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요런 애는 수소 원자 상태로 떼내려면 1몰당 436kJ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안정화되는 거지. 수소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얘네가 이제 반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 H2가 생성이 될 때 436kJ이 방출된다라는 거지. 방출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여기 있는 애한테 이만큼 에너지를 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공유결합 에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공유결합 반지름. 공유결합 반지름은 공유결합이 되었을 때 공유결합 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핵간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으로 자르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해요. 1권에서 원자의 크기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때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측정 방법이 없어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뭐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에 위치한다 뭐 이런 거 계산할 수는 있는데 실험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그걸 몰라요. 전자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자 핵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원자 핵은 덩치가 커가지고 요 핵과 요 핵은 어디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핵 간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얘의 공유결합 반지름, 원자 반지름으로 보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걸 반으로 자르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뭐 이 결합 에너지가 크면 결합이 강하고 안정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결합 에너지가 크면 옆에 이제 페이지에 결합 에너지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중결합에서의 결합 에너지와 결합 길이. 탄소 같은 경우에 에테인이라고 하는 분자는 요렇게 탄소 사이가 단일 결합이에요. 근데 에틸렌이라고 하는 애는 탄소 사이가 이중 결합이야.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에테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소가 6개가 들어가 총. 이거 단일 결합, 이거 이중 결합.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이제 3중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직선형. 뭐 요거는 이제 원래 평면형이긴 한데, 이게 평면형. 요거 정사면체. 그런데, 어찌됐건, 같은 탄소들 사이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중 결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결합 에너지는 3중 결합이 당연히 셉니다. 809야, 809. 그러니까 809만큼의 킬로줄의 에너지를 줘야지 1몰계의 아세틸렌의 3중 결합을 끊을 수가 있어요. 809 킬로줄만큼의 800보다 더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예. 어찌됐건 들어오세요. 809 킬로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여기 앞에 앉아요. 이중결합은 한 612. 요건 단일결합이요. 단일결합은 345. 이해 가시죠? 3중결합이 당연히 강한 거야. 이거를 끊으려면 809kJ이 필요합니다. 이건 필요한데 혹시 화학 이건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결합 길이는 더 짧아요. 얘 짧죠? 얘네들 사이에 인력이 더 크니까 결합 에너지 크고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3중 결합의 에너지가 더 크다.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 더 길다. 요 전자들하고 요 핵하고의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니까 결합 길이가 짧습니다. 31쪽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도 똑같이 질소도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애가 있고,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해야 되잖아요.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애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질소는 결합을 하나 둘 셋 하면 돼.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단일 결합이잖아. 질소 사이에. 아자이드와 스소라고 하는 애는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비공유 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기 이중 결합으로 있는 거고, 요런 애는 이제 3중 결합으로 있어. 3중 결합의 에너지가 더 어때? 더 크지? 당연히 이거를 다 끊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근데 결합 길이는 제일 짧다. 이 세 개 중에 제일 짧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이 크고요, 3중 결합이 더 큰데,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중 결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들의 결합이, 근데
이게 수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거거든. 이게 위에는 결합 에너지, 아래는 이제 결합 길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써져 있는 요거는 결합 에너지고, 아래 써져 있는 건 결합 길이야. 아래 써져 있는 건. 근데 봐봐, 요게 이제 수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413이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되게 많이 있겠죠? 종류가. 그러니까 수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뭐 이런 에테인 분자에 있는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도 있고요. 메테인에 있는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도 있겠지. 그리고 뭐 에탄올이라던가 뭐 이런 게 뭐 메탄올, 아까 메탄올에 있는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도 있겠죠. 이게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분자들마다 약간은 달라. 약간씩 다른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해봐서 평균을 낸 거야. 이거는 평균 결합 에너지, 평균 값이야 이게. 탄소 수소가 들어가 있는 분자가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는 애들 가운데 평균 결합 에너지를 표시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질소와 수소 사이에, 물론 수소와 수소 사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요거는 그냥 얘가 결합 에너지가 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가 결합이 이렇게 요만큼의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씩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 결합에. 수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46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결합 에너지라는 거. 평균 결합 에너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중 결합 뭐 써져 있고요. 여기 이중 결합 있는 것도 있고, 삼중 결합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공유결합은 원래 강한데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테인이 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공유결합은 강해요 원래. 근데 이 분자와 이 분자들 간에는 뭔가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얘네들 간에는 분자 간에 약한 인력이 있어요. 그 약한 인력으로 인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지금 녹는 점 끓는 점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184도씨만 돼도 분자들이 얘가 떨어져 가지고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고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64도씨만 돼도, 그 이상만 돼도 어떻게 돼? 얘네들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 분자들은. 그러니까 분자들은 얘랑 옆에 있는 애랑의 인력에 의해서 고체나 액체가 되는 건데, 그 얘랑 옆에 있는 애와의 인력은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분자 간의 인력은. 분자 간의 인력은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게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 물질은 여기 잘 써져 있네.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원래 강해. 공유결합은. 근데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습니다.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일단 이온결합 물질은 우리가 분자라고 안 해요. 분자라고 안 하고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 얘네들은 다 뭐냐면 얘네들은 다 분자야, 분자. 분자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요런 애들은 요 한 개 한 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에 염소가 붙고 또 여기 나트륨 또 붙고 또 여기 염소 붙고 염화 이온 붙고 뭐 나트륨 이온 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분자라고 하질 않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이온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애를 만약에 가열해 줘 가지고 고체 상태에 있는 애를 좀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 그러면 801도씨까지나 가열해야 돼. 녹는 점이 801도씨. 녹는 점이 되게 높은 거죠. 이온 결합 물질. 얘도. 그렇죠? 네.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높다. 이해하시죠? 공유 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낮다. 근데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분자여야지 낮은 거예요. 자, 잘 봐. 다이아몬드나 이산화규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애야. 근데 왜냐면 비금속 결합하면 공유 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공유 결합을 하는데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아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소, 수소 사이는 공유 결합인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약한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결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다이아몬드나 이산화규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계속 공유 결합하는 거야. 계속 막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분자가 아니야.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분자가 아니야. 분자가 아니고 이런 공유 결합 물질들은 녹는 점이 매우 어떻게 돼?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 공유 결합을 다 끊어야 되니까. 녹는 점이 막 한 3000도씩 막 이래. 예. 그거를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이긴 한데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근데 얘네들은 공유 결합 물질이어도 분자로 존재하지 않고 이런 걸 이제 공유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공유 결정으로 존재하는 애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됐을까요? 다실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성인데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액체가 되면은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건 액체건 다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온이 일단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뭐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나 다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근데 수용액이 되면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탄올, 에탄올 이런 애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수용액이 돼도. 근데 뭐 설탕, 포도당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뭐 HCl 뭐 이런 거 있어. 염산 이런 거. 요런 거는 물에 녹으면 이렇게 헤어져 있어요. 이렇게. 공유 결합 물질인데 이게 헤어져 있습니다. 이거 이온 결합 물질 아닙니다. 이게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이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전기 전도성 있어.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온화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공유 결합 물질인데 이온이 아닌데. 네, 그런 애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다.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애가 많아. 근데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앙금 생성되고 이런 애들은 잘 안 녹는 거죠. 그런 애 빼고는 이제 뭐 염화나트륨 이런 거 물에 잘 녹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 자체가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성 용매야.
극성 용매여서 이온들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또 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요 이온 물질들을 잘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많다. 여기 써 있는데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은 이렇게 Cl2, Br2, I2 이거나 더 저거 메테인이나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에테인이나 뭐 이런 애들 뭐 여러 가지 뭐 기름 막 이런 애들 기름 이런 애들도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이런 거는 물에 잘 안 녹아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럴 이유가 요런 애들은 이제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인 분자는 극성 분자랑 잡아당기는 힘이 세요. 그래서 서로 잘 섞여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HCl, NH3 이건 메탄올 이런 애들은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분자라고 부르진 않지. 그냥 이온은 극성이 있는 그런 이온이지. 이온. 그러니까 걔는 극성 분자는 아니지만 극성을 띠니까 잘 녹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중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고, 왜 극성을 띠냐면 이게 조금 이따가 배우는데 수소랑 염소랑 결합을 해요. 이렇게. 근데 염소가 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커요. 그럼 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화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튼 극성 분자가 돼. 근데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아요. 왜냐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는 잘 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인 사염화탄소나 벤젠 등에 잘 녹는다. 아무튼 얘네들은 무극성 용매다 이거지. 요거는 극성, 분자 극성을 좀 공부해야지 아는 얘기긴 한데, 일단 여기선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녹는 애도 있다. 녹는 애도 있다. 이 정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이산화규소 이런 애들은 계속 공유결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얽히설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자라고 일단 부르진 않아요. 이거는 공유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흑연도 요렇게 딱 세 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다 옆으로 다 있는 건데 그냥 세 개만 그린 거예요. 여기 쭉 뻗어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도 공유결정이야. 공유결정. 물론 얘랑은 사실은 결합은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은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얘랑은. 근데 뭐 이렇게 점점점 그려놨냐면 이건 점점점은 좀 약한 인력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 실선 있죠. 실선. 이 실선이 공유결합을 말하는 거야. 공유결합. 근데 아까 전에 탄소가 결합 몇 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가지고 탄소는 8개 되려면 4개를 해야 되잖아. 결합을. 근데 여기는 4개가 보여. 봐봐. 하나 둘 셋 넷 4개 보이죠? 여기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는 봐봐요. 하나 둘 3개밖에 안 보이지? 근데 사실 요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중결합인 거예요. 하나는 알고 보면. 근데 이중결합인데 그냥 이렇게만 표시한 거고. 근데 이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가, 여기는 이제 전자가 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가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 결합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흑연은 이게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중결합, 단위결합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중결합 그런 거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홀전자가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 어찌됐건 이제 요런 애들은 공유 결정이고 공유 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분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대부분이 없지만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근데 이런 애들은 공유 결정은 모든 원자들이 강한 공유 결합에 의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공유 결정은 분자 결정과 마찬가지로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다. 흑연은 예외. 분자 결정은 분자인데 고체가 됐을 때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결정.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분자야 이게. CO2 분자. 근데 이게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형이 되어 있는 거죠. 아이오딘, I2, 나프탈렌. 근데 요 세 개를 특별히 알려주는 거는 얘 세 개는 얘는 승화성 물질이야. 얘네가 승화성 물질이야. 저거나 이거 아셔야 되는데, 승화성 물질. 그 승화가 잘 되는 물질.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나프탈렌 같은 거 이제 뭐 남자 화장실 이런 데 좀 있는데, 그게 고체긴 한데요, 시간 지나면 점차 조그매져 이렇게. 왜냐면 승화돼 가지고 기체 상태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승화가 뭔지 아시죠?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아이오딘도 마찬가지고 승화성 물질이고, 드라이아이스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은 주잖아요.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 나중에 보면 액체로 녹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요. 놔뒀는데 없어 나중에. 액체로 녹으면 여기 뭐 흥건히 뭐가 있겠지, 액체가. 근데 기체로 되어서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승화성 물질인데, 그 이런 애들은 왜 그러냐면 인력이 작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승화성 물질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은 공통점은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은 하고 있어요. 근데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고, 원자들이 전부 다.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분자를 이루는 데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약한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가셔? 이게 구분이 돼. 그래서 흑연이나 규소나 이산화규소는 녹는 점이 엄청 높지. 막 3730도 흑연, 규소, 이산화규소. 이건 암석이 암석,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 1700도 막 이렇게 녹는 거예요. 근데 흑연 같은 거에 녹는 점을 측정하려면 공기를 차단하고 해야 돼. 산소 차단하고. 산소 있는데 가열하면 타지 그냥. 그러니까 이걸 녹이려면은 산소는 차단하고 열을 가해줘 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죠. 쉽진 않겠지. 3000도씨까지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염소나 브로민이나 아이오딘 이런 애들은 분자 결정이고요. 온도가 녹는 점이 이래. 그러니까 아이오딘만 빼고 브로민은 이제 요 25도씨 정도가 되면은 이제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으니까 브로민은 보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상온에서. 상온에서. 근데 아이오딘은 녹는 점이 113도씨이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를 해요. 근데 아이오딘은 승화성 물질이야. 아이오딘 그냥 냅두면 나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나가. 근데 사실 큰일 나는데, 아이오딘은 뭐 이렇게 좋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기 중 흡수하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이미 25도씨보다도 낮아요. 염소는 상온에서 뭐야? 기체로 존재해, 기체로. 이건 독가스야, 독가스. 염소가스는 옛날에 뭐 독일에서 독일군이 뿌려가지고 막
뭐 유태인 뭐 학살하고 이럴 때 사용하던 그런 기체야. 요런 거는 이제 요런 이제 수정이 SiO2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되게 높다. 자,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게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거를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KCl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근데 얘가 솔리드라고 쓰는 거야. 솔리드가 고체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인데 고체면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체 상태에 이온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되어 있고, 얘는 공유 결정이야. 공유 결정. 공유 결정은 흑연을 제외하고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흑연은 공유 결정이긴 한데 전류가 흐르지. 아까는 이제 홀전자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홀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전기 전도성이 있어. 얘는 드라이아이스는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이런 분자들은 이제 분자 결정이고, 분자들은 전기 전도성 없어요. 나프탈렌도 분자 결정이야. 나프탈렌도 탄소 몇 개지? 탄소 10개와 수소가 8개 있을 거야. 8개. 요렇게 되어 있는 애. 탄소 수소 사이에는 비금속 결합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전류 안 흘러요. 요거는 NaCl인데 나트륨과 염화 이온인데요. 금속과 비금속이고, 이거 양이온 음이온인 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게 요 상태 표시한 건데, 요게 액체가 리퀴드이기 때문에 이게 액체 상태다 이 소리야. 액체일 때는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아이오딘은 I2인데, I2로 써. 이 아이오딘이 I2면은 얘는 이제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얘는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메테인은 CH4인데, CH4도 탄소 수소잖아요. 그러면 공유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 왜냐면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이것도 전기 전도성 없어요. 그래서 화학은 이제 이렇게 막 어떤 분자, 어떤 뭐 이온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풀어요. 이제. 그래서 생명과학은 외우는 게 뭐 되게 많고, 화학은 외우는 거 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반. 물리는 생각하는 게 되게 많지. 사실 외우긴 해야겠지만, 공식을 외우긴 해야겠지만,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까지 한 거거든요. 38쪽에 내용 정리하기를 좀 보겠습니다. 금속 결합은 조금만 있다 하고요. 자, 예진이 잘 들어주시고, 공유 결합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잘 봐. 수소가 비금속인데 수소가 전자가 하나 있어. 수소가 전자 하나 내놔. 얘도 하나 내놔. 수소니까 원자 핵을 그렇게 그냥. 원자 핵에 하나 있고 얘 하나 내놔. 얘도 내놓고 얘도 내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유하는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 서로 얘네들을 서로 잡아당기는 거. 서로 여기 얘가 잡아당기고 얘가 잡아당기고,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서로 잡아당겨.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 근데 이게 공유결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려면 비금속 원소들의 결합인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지 보시면 돼요. 비금속, 그래서 이제 뭐가 금속이고 뭐가 비금속인지는 알아야지. 근데 비금속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수소, 저거 여기 탄소, 산소, 질소,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이제 플로린 이런 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뭐 맞나 이게? 산소 밑에 황, 질소 밑에 인, 요 정도. 앞에 게 대부분이야 사실은. 요 정도에서 끝나. 요런 거 나오기도 하지만 요런 애들끼리 결합이 되어 있고 짝대기 거져 있고 이러면은 그런 건 다 뭐야?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응?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의 종류,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면 단일결합,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면 뭐 이렇게 숫자로 써있대 이중결합, 세 개를 공유하면 삼중결합. 탄소는 그러니까 공유결합 형성할 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형성하잖아요.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하는데 만약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이중결합.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짝대기 2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삼중결합. 그쵸? 근데 삼중결합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자기네들끼리 결합했을 때 질소 같은 경우 삼중결합, 이중결합, 산소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 그쵸? 단일결합은 뭐 F 같은 거나 뭐 CL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단일결합.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두 원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으며 이때 안정한 분자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은 이 전자랑 원자 핵 간의 인력을 말하는 거고, 근데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핵하고 핵 사이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반발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인력과 반발력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고 이때 이제 안정한 분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당한 거리가 그 결합 길이가 되는 거예요. 결합 길이. 원자 핵 사이 거리. 결합 에너지는 분자 1몰에서 원자 상태에서 공유결합을 끊어, 잘못 읽었네. 분자 1몰을 에너지를 줘서 원자로 이렇게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다. 자, 근데 결합 차수, 그러니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말하는 거지. 결합 차수가 증가하면 공유결합 길이는 감소, 짧아지고요. 결합이 뭐 삼중결합인 게 더 짧은 거야. 결합 에너지는 증가. 자,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그냥 다 한꺼번에 막 붙어 있어 가지고 분자가 아닌 애도 있어. 분자로 구성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내 공유결합은 매우 강하지만 다른 분자와의 인력은 약하므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뭐 이런 애들 녹는 점 끓는 점 엄청 낮다.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다. 단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분자로 구성된 공유결합 물질이 약한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결정을 분자결정이라고 하고, 분자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얼음, 아이오딘,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린 이 세 가지는 승화성 물질이고, 공유결정은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 중 이웃한 원자끼리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이루어 모든 원자들이 그물처럼 이어진 결정인데, 다이아몬드, 흑연, 이산화교소 등이 있고, 흑연은 전기 통하는 거 알아두시고, 금속결합은 아직 안 했고요.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네. 일단 기본 문제의 1번, 2번, 기본 문제 1번, 2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 봐봐요. 이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 뭐 요런 거는 이제 뭐 플러스 6의 핵전하를 가질 거고, 그럼 이제 탄소고요. 6번이고. 요거는 이제 질소고, 7개 있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이네. 산소네, 산소. 8번이고. 그래서 X끼리 금속 결합을 형성한다. 그럼 이제 탄소들끼리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고, 공유결합. 탄소가 비금속인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 비금속이구나, 이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X와 Y는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비금속이니까 맞아. 그런 애가 이제 보통 CO2 뭐 이런 애인 거지. 그 다음에 Y2의 공유 전자쌍은 3개다. Y2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어요. 이걸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해야지 8개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두 개의 공유 전자쌍이 생기는 거지. 이해 갈까요? 그 다음에 X, Y2는 CO2 말하는 거지. CO2는 탄소는 결합을 2개를 하고 탄소는 4개를 하고 산소는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지.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탄소가 원자과 전자를 하나 둘 내놓고 산소도 2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놔요. 봐봐, 요렇게 가지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요렇게 가지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요렇게 가지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맞잖아, 그쵸? 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X만 물어봤구나. 이게 가운데가 X입니다. 가운데가 X. 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XY2에서 X와 Y 사이의 결합은 이중결합이다. 이중결합이죠, 그쵸? 이중결합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XY2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아르곤이지, 아르곤? 아니지? 예. 아르곤의 전자 배치, 미안. 맞네. 소리. 네온 맞아요, 네온. 미안. 네온의 전자 배치. 왜냐면 여기가 전자가 이제 하나, 둘, 셋, 4개 만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 맞죠? 네온이 10번이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수소 분자를 형성할 때 두 원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인력이 우세한 구간에서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에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 아니고 B에서 결합과 반발력은 이제 인력과 반발력 균형 이루는 거 맞고요. C에서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다. 이거 맞는 이야기야, 이거. 요쪽은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고, 요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고. 자, 수소 분자 1몰을 기체 상태에서 수소 원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2kJ/몰이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은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 에너지를 주면은 멀어지면서 떼어낼 수 있죠. 자, 니은 디귿 리을 고르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금속 결합도 먼저 하겠습니다. 맞아.